네, 글로벌 핫 이슈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총 3가지 외신을 통해서 좀 이슈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화요일 박정식 전문가님 연결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좀 이른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다행히도 글로벌 증시가 좀 긍정적으로 반등력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장 우리 증시도 양호하게 흘러갈 모습으로 전망이 되니까요.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뉴욕 증시 지난장 이제 좀 혼조세,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지만 뉴욕 3대 지수는 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뉴욕 증시가 좀 긍정적으로 상승이 나온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5차 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가 더 이상 이 휴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를 요구하지 않을 소식이 좀 전해졌고, 거기다가 이 젤란스키 대통령까지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지역을 러시아에 일정 부분 반환을 하고 중립화를 진행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서면서 어느 정도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그동안 이제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 경제도시 상하이가 봉쇄 조치에 들어가면서 이 석유 수요가 일정 부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 증시의 상승력을 조금 더 도와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핫 이슈 중에서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5차 평화 회담이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회담에서 합의 가능성이 좀 점쳐지면서 우리 뉴욕 3대 지수가 조금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서 살펴보셨던 외신을 통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첫 번째 기사가요. 테슬라가 배당금 지급을 위해서 주식 분할을 시사했다라는 이 기사가 있었습니다. 잘 보셨을까요? 네, 테슬라 지난 2020년 8월에도 한 주를 5주로 쪼개는 그런 주식 분할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후로 주가는 또 한 번의 상승력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또 한 번의 주식 분할이 또 테슬라의 주가의 상승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단기 급등력이 현재 테슬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조금 이번에는 좀 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20년 7배 정도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로도 40% 이상 상승력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이제 고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국면이죠. 과거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보더라도 이 아모레퍼시픽이 2005년에 고공행진을 하면서 200만 원까지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가 거기서 주식 분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하향 추세를 머물러 있고, 삼성전자 또한 최근에 주식 분할을 하고 그때 이후로 계속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국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주식 분할이 마냥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의 지금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이 주식 분할이 오히려 악재로 좀 중장기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다가 주식 배당을 목적으로 또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배당 목적이기 때문에 이 배당이 또 이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2020년 8월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주식 분할을 좀 앞두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여러 측면에서 좀 기대에 섞인 말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조금 조심해서 접근하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외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의 좀 언급이 좀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푸틴에 대한 자신의 도덕적 분노가 미국 뭐 정책 전환에서는 의미 부여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거는 뭐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보다는 좀 정치적에 대한 그런 관점이 좀 강한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도살자로 취하고 또 이 정권 교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미국 중심으로 나토가 하나로 뭉치자라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끔 좀 똘똘 뭉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발언 문제로 인해서 뭐 이제 유럽 국가들의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뉘앙스 그리고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고는 있지만 그렇게 우리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나토의 결속력을 또 한 번 조금 단단히 하고 또 러시아의 강력한 제재를 좀 가하기 위해서 바이든이 이러한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증시에는 그렇게 일희일비할 그런 뭐 이슈들은 아직은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유저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애플이 신형 아이폰 SE 생산을 20% 줄이기로 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이 기사는 조금 우려스러운 측면이 살짝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게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제 전쟁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도 기업들의 실적만 꺾이지 않는다면 또는 이 소비가 꺾이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는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애플이 아이폰 부품업체 대상으로 아이폰 SE와 아이폰 13 시리즈, 에어팟 등 이런 이제 제품에 탑재하는 주문량을 최근에 축소를 했고 아이폰 SE의 생산에 활용할 부품량도 기존 계획보다 20% 줄이기로 합의를 한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이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또 그로 인한 실적 감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현재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풀이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쪽의 소비 심리가 다소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소매 매출이나 이제 이런 이제 소매 매출의 경제 지표 또는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가면서 시장을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플레 또 전쟁이 계속 있어도 소비가 줄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하실 때 소매 매출 또 기업 실적 발표까지 좀 꼼꼼하게 챙기시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전문가님께서 조금 주요하게 보고 있는 뭐 해외 이슈를 통해서 좀 해외 섹터나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젯밤에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IT 업체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상승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소프트웨어를 기반한 IT 업체들이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 존재할 것 같고요. 또 이 전자결제, 암호화폐 관련주, 뭐 소피파이, 블록, 코인베스터 이런 종목들이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자결제 섹터나 아니면은 이 블록체인 관련 섹터가 또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살짝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 소비주 섹터, 룰루레몬, 나이키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의류 관련 섹터가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이슈는 이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돈바스 문제에 관련해서 러시아와 타협을 원한다는 입장을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이죠. 오늘 저녁에 이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면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진다면 우리 증시 또는 글로벌 증시까지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여력이 발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또 협상은 또 진행이 돼봐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이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2,500만 명 경제수도 상하이가 순차적으로 봉쇄 조치에 들어감에 따라서 유가가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유가 급락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우리 증시에도 또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 추이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것이 4일간이 아니라 더 그 이상 장기화가 되게 된다면 이 반도체 수급 차질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불거지면서 증시에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시장이 반등하면서요, 뭐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IT 기업들이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이게 우리 증시에도 좀 반영이 돼서 소프트웨어 기반인 카카오와 네이버 한번 주목해 보시라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전자결제, 암호화 화폐 관련주들도 조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으로는 소피파이, 블록, 코인베스트 등이 강세가 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좀 블록체인 암호화폐 섹터의 움직임 좀 주시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상승으로 인해 의류 관련주들이 좀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는 블루레몬, 나이키의 강세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해외 이슈 이런 거 보면서요. 저희가 조금 글로벌 상품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WTI와 브렌트유 또 국제 금가 모두가 조금은 7에서 9%가량 빠지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최근에 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뭐 경기 침체 또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 이런 것들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원자재 섹터나 에너지 섹터 그리고 이런 광물 자원의 가격 등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우리에게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증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인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섹터가 내려가면 우리 증시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함께 가져가도 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외 이슈들 또 종목들, 섹터들 다 살펴봤고요. 우리 국내 증시 지난 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좀 했었는데요. 전문가님, 우리 국내 증시는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리 국내 증시는 지난 이제 3월 16일 이후로 어느 정도 이제 반등력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우리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양호한 반등력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증시 반등력만큼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더 이상 저점을 강력하게 만들지 않는 바닥 횡보 국면을 박스권 국면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오늘은 글로벌 증시 상승력으로 어제는 소폭 좀 밀리는 측면도 코스닥 측면에는 있었지만 오늘은 반등력이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상승력이 나타나려면 역시나 반도체 쪽이 상승력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최근에 이 반도체 쪽의 수급이 좀 강력하게 붙지 못하는 모습으로 오늘 반도체 쪽의 수급이 붙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적인 측면으로 좀 몇 가지가 오늘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해수부에서 이 수산식품 수출 전용 선봉 노선 확대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번에 한번 강세를 보였던 수산 관련 주들이 오늘도 시초에 상승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관련 기업은 한성기업, 동원수산, 하족식푸드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인수위에서 이 석탄 발전 상한제 완화 방안 추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전기료 안정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소식에 이 석탄 관련주들 KPF, 넥스트 BT, 그리고 GS 글로벌, 그리고 LX 인터내셔널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력이 시초에 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테마주, 정치적 테마 섹터를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단기적으로 가지시면서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화학 섹터, 철강 섹터를 같이 보시면서 접근을 하신다면 오늘 시장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일 이후 반등력이 좀 나오고 있는 국내 시장인데요. 어제는 밀렸지만 오늘 좀 반등력 좀 예상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오늘은 반도체 수급 체크 당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수산식품 관련주도 조금 주목해 보시라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종목으로는 한성기업, 동원수산, 사조 씨푸드 짚어주셨고요. 또 인수위에 대한 뭐 이런 추진 소식 등에 대해서 KPF, 넥스트 BT, GS 글로벌 등 이제 석탄 관련주들이 시초에 강세를 보일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앞서 이렇게 짚어주셨던 이 종목들 가운데요, 조금 차트를 좀 보면서 몇 개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사조 시푸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 보면은 거래량이 좀 재밌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과거 상승력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좀 터졌고, 그리고 이번에 3월 초에 상승력이 나왔을 때 거래량 터지고, 이번에 며칠 전에 상승력이 나왔을 때 또 한 번의 거래량이 강력하게 터지면서 약간 이제 우상향, 좀 변동폭은 크지만 우상향 매집형 패턴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이슈적인 측면에서 이 조정력은 단기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만 이 우상향 패턴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라고 제가 이제 기사까지도 만들어서 올리고 그랬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지금 정확하게 지지 라인인 6,600원을 받고 이슈가 터지면서 오늘 시초가 좀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조 시푸드를 우리가 좀 신규로 접근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이미 이제 오늘 떠서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돌파 가격 라인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이 7,130원을 만약에 돌파하면서 이 밑으로 밀리지 않고 안착되고 위로 올라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한 9,0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끌고 가시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사조 씨푸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변동력은 크지만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신규 접근은 조금 어렵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7,130선 돌파하게 되면 9,000원까지 조금 내다봐 보시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산식품 쪽에서는 사조 씨푸드 보여주셨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거대로 석탄 발전 이 관련해서는 또 어떤 종목을 좀 디테일하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역시나 또 물어보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GS 글로벌 하나 또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배자본 총계가 3,300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2,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최근 실적, 4분기 실적이 별로 좀 좋지 않게 나왔지만 최근 이 원자재 가격 상승력이 지속되면서 실적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여력이 계속적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또 이 외인과 기관의 수급력이 최근 들어서 조금 누적으로 쌓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조금 떠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떠서 시작하더라도 잡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차트상 존재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GS 글로벌이 떠서 시작했는데 시세가 만약 한 2,500원 정도 수준, 한 2,530원, 40원 정도 수준까지 떠서 시작했지만 저점을 준다면 여기서는 한번 매수 포지션을 우리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물론 당연히 이제 시세가 밀리게 된다면 손절 라인 잡아야겠죠. 그래서 손절은 2,42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만약에 매수되는데 잘 나오게 된다면 최소한 한 2,800원, 900원, 2,9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상승력이 잘 나타날 것으로 추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스글로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손절 라인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2,420원이 좀 됐을 때 손절 라인 제시를 해 주셨고요. 2,800에서 2,900 수준까지 조금 내다봐 보시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제 보내드리기 좀 아쉬워서 제가 좀 질문 몇 가지 좀 드려볼게요. 자, 지난 장에서 저희 증시 리모델링 관련주가 좀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리모델링 관련주, 저는 이제 이런,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원래는 이제 토목주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게 가구 섹터의 수급이 좀 강력하게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뿐만 아니라 이제 변기 만드는 업체, 그리고 다양한 이 건축 자재를 만드는 업체들까지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부각을 받지 못했던 이런 건축 자재를 만드는 기업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살펴보았더니 와토스 코리아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변기 부속품, 변기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부각을 받지 못하다가 이 종목 또한 2월달, 3월달에 상승 구간마다 거래량이 좀 강력하게 붙고 또 어제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이 붙은 거래량보다 더 많이 붙고 있는 그런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 상승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와토스 코리아 같은 경우 혹여 조정을 받게 된다면 7,400원 이하로 7,000원 정도 수준, 즉 400원 정도, 7,400원에서 7,000원 정도까지 400원 폭을 두고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평단을 만드신다면 이것도 긍정적인 결과를 충분히 8,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만들어 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존재할 것 같고요. 실적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현재 순자산 가치는 740억대, 시가총액은 55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지금 주가 대비 적어도 40% 이상 더 올라가야 본연의 자산 가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재무 구조를 보시면 순자산 가치가 자산이 785억인데 부채가 4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회사가 조금 적자를 내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이 이 상승력을 이 회사의 존속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으로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부동산 섹터 상승력이 가구 또 리모델링 섹터까지 좀 손을 뻗쳤는데요. 건축 자재 관련해서 방금 전에 전문가님께서 변기 부품 제조사인 와토스 코리아 이렇게 짚어 주셨습니다. 어제 뭐 최근 거래량도 따져봤을 때 앞으로 상승력이 좀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지켜보시라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또 한 번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쌍용차 인수 무산의 가격 제한폭 또 상한가까지 좀 하한가까지 좀 하락을 한 에디슨 EV가 어제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에디슨 EV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게 보는 기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항시 이제 재무 구조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에디슨 EV는 계속적으로는 적자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 전기 버스 보급에 상당히 앞장섰던 기업이긴 하지만 재무 구조가 좋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적자 구조고 그리고 순자산 가치를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주가 작업이나 여러 가지 이제 발행 시장 쪽에서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려고 자산을 좀 증대한 격은 없지 않아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근 분기로 보면은 자산이 822억 그리고 부채가 453억으로 순자산을 100억대에서 지금 369억까지 끌어올렸는데 현재 시가총액을 보시면 3,541억입니다. 즉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10배 가까이 지금 부각을 갖고 있는 격이죠. 즉 제약바이오만큼 그 가치가 상당히 많이 뻥튀기 되어 있는 격이기 때문에 에디슨 EV는 우리가 좀 조심하게 여겨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투자하실 때는 조금 제외하시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고평가가 되어 있는 에디슨 EV 조금은 조심해서 접근하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장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드릴 말씀이 있으실까요? 자, 오늘장 전망 일단 시초 수급상 0.3% 이상 떠서 시초가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크게 나쁘지 않고 종목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력을 만드는 그런 장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장 지속 상승력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쪽 그리고 그동안 많이 내려왔던 실적 위주의 섹터들, 대형주들 수급 잘 들어오는지 판단하시고 만약에 긍정적으로 잘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시장 크게 밀리지 않고 지속 반등력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상승력을 조금 만들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내다봐 주셨고요. 실적이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대형주들 좀 접근해 보시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박정식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만나왔었는데요. 오늘 조금 아쉬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정식 전문가님이 오늘로 해서 당분간은 저희와 조금 좀 작별의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은 항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 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시장 많이 힘들고 9개월간 약세장을 맞이했지만 앞으로 증시는 또 많이 하락한 만큼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공 투자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정식 전문가님과 함께 이슈 찾기를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